반갑습니다. 보도훈련원의 강석중 교우입니다. 오늘은 일기법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먼저 우리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특징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정해주신 점이라고 하겠지요. 교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왼편에는 신앙문이 있고 오른편에는 수행문이 있고 그 가운데 위에 이론상을 모시고 있는데 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일상 수행요법 구조로 생활 속에서 단련을 하고 있죠. 또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기법을 진행해 주셔서 이 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짜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샐 없는 공법으로 이렇게 법이 짜져 있는데 아무리 공법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일기법을 우리 원불교 교법 안에서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원불교 교도라면 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꼭 해야 하는 그런 필요한 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일반 일기와 원불교 일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일반 일기가 행동을 중심으로 생활을 반성하는 일기라고 한다면 원불교 일기는 마음의 상태를 기재하는 수행 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일기법의 대요 본문을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본과 의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일법을 제정하였으며 선원이나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인에게 당일의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다음 주세요. 자, 이 일기법 대원은 전체의 큰 윤곽, 아웃라인을 밝혀주신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상시일기는 유무념 대조를 특징으로 하는 작업치사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성을 위해서 주어진 서식에 체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기일기는 심신작용 처리와 감각감상을 특징으로 하는 사리연구 공부인데요. 주어진 서식에 체크하는 것도 있고 문자로 기재하는 것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정기일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기재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기재라는 것은 기록하여 실른다, 그런 의미로서 있는 사실을 사진 찍듯이 그대로 적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을 재고 그 혈압계에 나와 있는 숫자를 차트에 적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적는 게 아니죠. 그 숫자를 적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을 기재라고 합니다. 여기에 적자생존이라고 한번 그런 말을 써봤는데요. 이 적자생존은 다와인의 진화론의 적자생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의미로 적자생존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 즉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모두 글로 적어진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글로 적으면 확실해지고 또 유념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적는 것의 기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 다음은 상시일기법 관련 본문을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1.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심을 피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혼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2. 학습장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서는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3. 계문은 본과와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본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제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4. 문자와 서식에 응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따로의 태도사법을 두어 문형문형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콩으로 하여 문형문형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음. 자, 이 상시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윤문형 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종사님께서도 수행품 1장에서 마음이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나니 챙기지 않냐고 그 마음을 어찌 닦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시면서 이 윤문형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윤문형 공부는 모든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모두들 윤문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윤문형이 아직 없으시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통해서 꼭 윤문형을 하나 내지 2개, 3개를 꼭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문형 교황을 선정할 때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하고 자신의 실력과 처지에 맞추어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깝고 잘 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윤문형 공부는 평대기 공부로 하는 게 좋다는 말이 있는데, 평대기 공부라는 것은 넓은 밭에 풀을 매려고 하면 전체를 몇 생각을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평에 잡초를 메고 또 옮겨서 다음 평을 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넓은 밭을 풀을 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대기 공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바꾸고 싶거나 잘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살을 어느 정도 빼야만이 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막연하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5kg를 이번 연말까지 빼겠다. 또는 운동을 1시간 이상 하고 저녁에 간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행동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만 세워놓으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윤문형 조항을 정하고 매일 체크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의지와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실천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윤문형 공부는 처음에는 윤형 했는가를 체크하고 나중에 좀 공부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성공했는가까지 체크하는 단계적인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과 연구의 과목은 시간수를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신수양, 연구를 했거나 자선을 했거나 연구, 사리연구 과목, 예를 들어서 경제공부를 했거나 하면 그 시간수를 기재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하는 것인데, 계문을 자기 급에 맞는 계문을 그날 몇 번이나 범했는가를 숫자를 적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 계문 공부는 성불의 사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급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보통급은 보통급 계문을 가지고, 특신급은 특신급을 가지고, 분마상제는 분마상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인데, 보통급이 분마상전 계문을 보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보통급이 보통급 10개를 떼고 나면 특신급이 할만해지고, 또 특신급 10개를 떼고 나면 법원상견이 할만해지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급에 맞추어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태도사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흰콩, 검은콩을 이용해서 체크하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계수기라든가 윰름 시계 이런 식으로 많은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특히 엠볼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엠보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지만 어떤 도구나 방식보다는 실행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다음. 자, 다음은 정기일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일기법 관련 본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대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2.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대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위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품을 얻게 하며 3. 심신작용의 처리를 기대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주보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회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4. 감각이나 감상을 기대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비교하게 함이니라. 다음. 자, 이 정기일기를 한번 육하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가 훈련을 받는 공부인이, 즉 여러분들이 되시겠죠. 자, 언제 하느냐? 당일내. 시간이 지나가면 뭔가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디서 하느냐? 당연히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선원에서 하게 되겠죠. 무엇을 하느냐? 작업시간 수, 수입 지출, 심신작용 처리, 감각감사.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작업시간 수는 허송세월을 줄여서 진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고요. 수입 지출은, 수입은 아까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늘리고 지출은 줄여서 부자 되기, 이거는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진리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신작용 처리는 시비해, 옳고 그름, 이런 회로를 밝혀서 취사 능력을 얻게 하고, 즉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대소유무 감각감상은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기재하면 되겠죠. 사진 찍듯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정기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심신작용 처리와 감각감상일 텐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작용 처리란 당일의 경계를 당해서 몸과 마음, 심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했는가를 기재하는 것인데요.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옳고 그름을 감정하여 죄가 많은지 복이 많은지 결산을 하게 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고요. 시비를 밝혀서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즉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움을 밝혀서 항상 일을 대했을 때 마음먹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공부가 심신작용 처리가 되겠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과정은 우리의 마음 공부 중에 하나인 스타 마음 공부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타라는 것은 스탑, 싱크, 액션, 리뷰, 이것의 앞글자를 따서 스타라고 이렇게 명명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스탑은 경계를 발견하고 마음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대조하는 것, 교법에 대조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취사 능력을 얻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그 과정을 전부 다 한번 이렇게 반조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짧은 공부지긴 하지만은 우리의 사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멈춤은 정신수양, 싱크는 사리연구, 액션은 작업치사, 이 사막을 다 공부하는 그런 중요한 공부법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속도를 내서 달릴 때 사고를 피하려면 일단 멈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멈출 수 있어야만이 그 습관이나 어떤 업에 끌려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공부심으로써 공부할 수 있는 공부로 들어가는 그 기로에 있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대했을 때 경계다라고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부길로 들어가는 초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경계다. 경계다. 이렇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았었고 저는 이제 정류장에 다가와서 내리려고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려고 하다가 그냥 가가지고 사거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급하게 기사님 왜 안 멈춰 주십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근데 사거리를 지나서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버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 지금이라도 좀 내려주세요. 당연히 아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사님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안 열어주고 있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니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하고 나중에는 약속 시간 때문에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해지면서 열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아까 거기서 섰으면 됐는데 안 쓰고 여기서 내려주면 됐는데 안 내려줄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버스 달리는 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내리면 운전수랑 크게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끓이던 중 저는 그때 유문형을 경계 발견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계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경계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가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졌고 버스가 정류장에 섰을 때는 아까는 정말로 멱살 잡고 싶었었는데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기사님 아까 정류장에 안 섰으면 횡단보도에서 내려주셨어야 되는데 왜 그냥 안 내려주고 오셨습니까?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류장 아닌 곳에서 사람을 내려줬다가 벌금을 10만원 물었거든요. 제가 택시비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기사님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버스를 내려가지고 급히 길을 건너서 택시를 타고 다행히 약속 시간 안에 가서 일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번 상황을 반주를 해봤는데 내가 그때 마음을 멈추지 못했더라고 그러면 기사님하고 멱살 잡고 싸움했을 거고 경찰서를 가게 되고 또 기사님하고는 상극의 인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계다라고 마음을 멈추면서 기사님하고도 잘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또 일도 잘 마치고 정말 마음 공부는 중요하고 효과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감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감각감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보고 느껴진 생각으로 그 깨달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감각이라는 것은 감각기관, 안입의 설심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감상이라는 것은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 즉 사고, 의지, 판단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마음의 대수요구라는 것은 대는 우주만원의 번영, 즉 이론상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육군이 발현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자리가 되겠죠. 소는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유문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소유무는 이런 세상의 진리를 밝히는 그런 공부가 되겠고요. 우리 교법은 모두 이 대소유무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청의요법 구조 중에 1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 자리는 대자리가 되겠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어떤 데서 뭐가 이렇게 해형색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생의 점을 세우자. 이것은 일어났다 없었다 하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유무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이 감각감상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대종경 예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복례 정사에 계실 때 포수가 산돼지를 사냥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법문을 내려주신 내용이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향하는도다.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 잡음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가히 알겠도다. 대종사님은 이 사냥 장면을 보고 인과를 보시고 인과를 설해주시는 그런 유무자리의 공부 내용이 되겠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원래는 한 자리인데 죽이고 죽음을 당하는구나 라는 한 자리 공부를 했으면 대자리 공부를 하시게 되겠고, 원래 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죽이고 죽는 것처럼 소소하게 다르구나 라고 공부하셨다면 소자리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자, 다음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일기 기재의 공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문형 대조, 상식의 유문형 대조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기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공부 꼭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문형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유문형이 없으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유문형 조항을 정하시고, 만약에 유문형 조항을 정할 게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경계다, 이걸로 하셔도 충분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유문형 대조 공부를 꼭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심신작용 처리, 바른 추세의 능력을 얻어서 복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업이나 습관에 끌려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이라는 것은 가리고 쌓이면 어두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두워지면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해서 복 짓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부가 심신작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각감상 공부인데요. 대소유의 진리를 깨치고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부처죠. 바로 부처가 되는 공부가 감각감상 공부가 되겠고, 조국사님께서도 신년 본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이런 본문을 내려주셨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일기를 써야 되니까 집집마다 마음 일기를 쓰는 세상, 이렇게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도 법을 오롯이 바꿔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유감이 없게 하라 하고 이 챙기는 공부의 중요성을 부축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이제는 실제로 한번 일기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일기를 한번 적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나의 심리를 요란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러게 맞는 경계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경계의 제목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쭉 기재를 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쭉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경계를 발견하고,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경계를 발견하고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었으면 마음 대조를 하고 바른 취사하고, 그 다음에 바른 취사가 했으면 복을 많이 얻겠죠. 이런 일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경계를
결국에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냥 억과 습관대로 행동을 하고 마음의 대조를 하지 못하고 바른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렇게 나중에 그 두 가지 얘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12회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공부를 했던 공부는 옳고 이로움이 많은 공부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흘러가 버려서 습관대로 행동했던 것은 틀리고 해가 많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주의하면서 각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쭉 한번 적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꼭 일기를 적기 위해서 이 한 편은 꼭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일기공부법, 이 공부를 통해서 꼭 부처로 진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